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네, 오늘은 법조 요정 박지훈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무거운 녀석들이 아니고 무거운 여성만 나오셨어요. 네, 무거운 한 녀석. 뚱커벨. 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인분입니다. 2인분. 네. 네. 들어오자마자 저기 뚱커벨마저 우리가 또 잃어버릴 뻔한 거죠. 네. 지금 바로 넘어져가지고 유튜브 들어오자마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뚱커벨이 의자에 막 앉으려다가 그냥 뒤로 네네. 쿵 하고 의자가 박혀 의자니까 네. 뒤로 빠지면서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이틀 전인가 하다가 저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자에서. 유튜브 보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올리비아 건님밖에 없네요. 아 저는 저런 청취자분들 아니 유튜브에 우리 게시판에 글 올려주 정말 최고의 모범 예. 애청자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선물 네. 하나만 안 드리나요? 안 드리네요. 네. 선물이요? 네. 많이 올리비아 하래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셔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뚱커벨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네. 총선 167일을 남기고 자유한국당이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1차죠 오늘이. 네. 이거 경제 분야라면서요? 네. 경제 방송 예. 원전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영입 인사 1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춘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원전과 관련 있죠 등 네. 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진숙 전 사장은 잘 알 테고요. 뭐 김재철 MB 사장의 입으로 통하기도 했었고 네. 김성원 전 부사장은 두산중공업 부사장이었는데 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또 영입 인사인데 역시 탈원전 정책에 저항하는 활동을 폈던 그래서 현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고강도 비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데 이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청년단체인 청사진의 백경훈 공동대표입니다. 네. 누구냐면 왜 주목을 받아요? 한국당 주최 집회에 연사로 나갔다가 이 YTN의 또 변모 앵커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던 예, 바로 그 예. 인물입니다. 백경훈 공동대표.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뭐 YTN에서도 지금 이 뉴스 보내고 있네요. 그죠? 네, 우리 뉴스로 그대로 예. 뭐 네. 예. 벤치마킹했네요. 네. 발표되기 전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더 많이 공을 들였던 인물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인 만큼 상당히 더 공을 들이는 분야는 바로 안보인데 이 박찬수 전 찬주입니다. 네. 찬주. 네. 찬주 전 육군대장이 막판에 명단에 포함이 안 됐는데 당내 반발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공관병 갑질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예. 인물이죠. 네. 그래요. 또 한 명은 또 이 화제의 또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 김영철 배우 김영철이 이번 그 인재 예, 영입 인사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휴대폰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기사가. 근데 그랬다면서요. 네. 김영철 씨가. 제안. 제가 무슨 정치입니까? 네. 제의는 받았는데 본인이 부인을 했다. 네. 본인이 거절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우리 또 김영철 네. 우리가 토요일 날 방송되는 응답하라 2019에 들어보면 네. 이 상당히 우리 이 뚱커벨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너는 내게 모욕감을 넌 줬어. 내게 모욕감을 줬어. 누구인가? 바로, 네.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 인물인데 네. 자꾸 이 김영철 배우라니까 우리 김경래 PD가 자꾸 생각나면서 김영철 씨 한마디 했네. 네. 지금 너 정말 이럴 거냐? 아까 점심 먹었는데도 속이 안 좋네요. 네.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박지원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뼈 때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이 제외된 걸 보고서 또 논란이 되는 걸 보고 한국당이 요즘 계속해서
땡을 차고 있다. 똥볼을 차고 있다. 네. 그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꼬집었죠. 알겠어요. 네, 네. 그 각 정당 영입 인사는 어떤 인물이어야지 지금 효과적이에요? 이쪽에 이제 여론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감도가 높아야 되고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파격적. 예, 파격적이라서 자유한국당의 외연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을 더 넓혀 놓을 수 있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지만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야 극적인 효과를 또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뭐 세 가지 신입니다. 참신, 새신, 혁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기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박찬주의 영입은 대표적 적폐 영입 사례가 될 뿐이다. 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삼신이 뭐라고요? 참신 뭐였죠? 아까 저기 우리 올리비아 건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해줬는데 알겠어요. 넘어지고 난 뒤부터 제가 좀 이상해졌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네.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가 실검에 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랬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죠. 네, 장례 이제 발인 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부산 남천성당에서.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조의를 표했는데 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요. 격식을 갖추고 있구나.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제발 배려를 해달라. 좀 장례식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댓글에서는 예. 지금 장소가 어딘데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글쎄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박근혜 꼭 이 내하의 내용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배려해 주시고 또 땡땡 해달라, 사면해달라. 사면해달라. 네, 자 중요합니다. 사면해달라. 왜 중요해요? 네, 무겁게 나가는 퀴즈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겁게 네. 밀레종 네,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두 번째는 무겁네요. 뭡니까? 네. 조국 전 장관 동생이죠. 구속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기각됐었잖아요. 네. 왜 재청구를 했대요? 네, 재청구된 사유를 보면은 채용 비리 그리고 위장 소송 이거 뭔가 돈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또 검찰이 네.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고 지금 법원이 실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과 이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더 추가를 했습니다. 혐의를 지난번 혐의에다가 강제 집행 면탈, 범인 도피 혐의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구속영장 이렇게 읽는 게 영장이죠. 네. 구속영장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자음조변이 되면서. 네. 구속영장. 국문학과 출신도 아닙니다. 자, 구속 여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네. 이게 저번에는 기각됐는데 이번에 재청구된 사유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4일 날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었죠. 근데 그때 이유가 뭐 증거인멸 또 도피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또 건강 문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하면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강제 집행 면탈, 범인 도피 혐의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구속을 해야 될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거 좀 TMI인데요. 네. 정거인멸이 아니고요.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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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인멸이 아니고 증거인멸. 네. 제가 뭐 언제쯤 구속 여부가 나올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이게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늦게 밤에 이 구속영장 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사과에 반응을 했죠. 네, 기자 간담회 어제였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매우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표시했습니다. 네. 종소리가 뚱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종소리가 역시 무거워 뚱해. 무거워. 자, 세 번째 뭐예요?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KT 이석채 전 회장이 징역 1년 네.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네. 그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과연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어떨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인정했고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 부정 채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추려 볼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그러니까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 합격으로 또 지시한 사실 등 부정 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예. 인정된다고 했고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 채용에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직접 관련성을 이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이제 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실형을 받게 된 이유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 채용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부인해왔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재판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네, 요즘 뭐 취업, 입시 다 이제 뭐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인데 정치권은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야말로 지난번에 이 법안 발의를 하려고 했던 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전수조사를 하자. 이게 또 탄력을 받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그러긴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또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이야기했고 이게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입시도 그랬고 또 채용도 특혜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김성태 의원이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그 공천 받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도 인사청문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나서 예? 선거권, 피선거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성적표를 매겨보면은 거의 낙제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안 나오면은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또 투덜투덜 대기는 하지만 선거 때 막상 또 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됩니다. 그런 만큼 철저하게 좀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할 수는 없을지 좀 이런 방법이 또 방안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 혼자 뚱커벨이 혼자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자,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